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발표 준비하고 발표까지 다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발표한 내용들 교과서 수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교과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지 내용도 정리를 해서 시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태계의 구성 요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태계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생물 개체는 무리를 이루어 살며 이 무리와 떨어져서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혼자서 무인도에서 생활을 한다. 물론 생활하기가 어렵겠죠.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것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같은 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같은 종들만 모아서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끼 개체군, 사슴들끼리 모아서 사슴 개체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개체군들이 같은 서식지에 모여 살아가면서 군집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른 종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종으로 구성된 다양한 개체군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은 다른 개체군, 빛, 온도, 물, 토양 등 환경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태계는 자연 상태에서 나무 몇 그루, 숲 전체, 사막, 작은 연못, 하천, 대양 등 다양한 크기로 존재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 생태계들 하나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경작지, 저수지, 도시의 공원 등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생태계로 명칭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라는 정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4-1에 있는 대로 이렇게 사슴이 예시로 들어가 있는데 사슴 개체를 하나하나를 우리가 개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동일한 사슴 종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개체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같은 종이라는 내용 잊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보기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같은 종들을 하나의 개체군이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체군들을 모아서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들이 살아가는 환경들까지를 다 통틀어서 생태계라고 한다는 점. 그래서 개체보다는 개체군이 더 크고 개체군보다는 군집, 그리고 군집보다는 생태계라는 이 크기 관계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통틀어서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주거든요. 먼저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해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생산자의 경우에는 빛과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식물 또는 식물 플랑크톤과 같은 생물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를 우리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인 광합성을 하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소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라는 게 바로 광합성이겠죠.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끼, 사슴, 여우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발표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독립영양생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종속영양생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독립영양생물이라는 건 영양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광합성을 통해서 무기물 형태였던 이 태양 에너지를 유기물로 바꿔서 생산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영양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종속 영양생물은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영양소를 얻는 형태를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분해자의 경우에는 다른 생물의 배설물 혹은 죽은 생물들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균이라던가 곰팡이 이런 애들이 이 영역에 속하게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또 나눠서 볼 수 있었던 생물적 요인과 다른 비생물적 요인의 경우에는 생물들이 아닌 이 생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들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 온도, 물, 토양과 같은 주변 환경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비생물적 요인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생물은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생물 혹은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숲에 빛이 잘 들고 토양의 양분이 풍부해지면 식물이 잘 자라난다라는 것이 여기에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간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숲에 빛이 잘 든다. 빛이라는 건 비생물적 요인이죠. 이 빛이 잘 들어서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빛과 식물 그리고 또 토양과 식물 관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이렇게 식물이 또 낙엽을 만들어내겠죠. 낙엽이 쌓여서 분해가 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서 우리가 이걸 반작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또 다른 예시로 초식동물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 등을 먹고 살며 열매를 먹이로 준 식물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리기도 한다. 이것은 생물적 요인 안의 관계죠. 식물의 잎이나 열매 등이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이것을 먹는 초식동물 그리고 또한 이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들과 같은 소비자들이 존재하고요. 이 소비자들이 죽거나 아니면 이 소비자들에 의해서 배출이 되는 배설물들을 이용해서 다시 분해하는 것이 분해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분해자와 생산자 역시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내용 정리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